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우디에 구애하는 미국, 패트리엇 반년 만에 다시 배치, 중국, 이슬람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사우디와의 관계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우디에 다시 증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우디와의 관계를 지금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6개월 만에 다시 재배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들어가 보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에 다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식 여파로 유가가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책 마련에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은 반년 만에 다시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우디에 다시 배치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우디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또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줍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러시아의 루브라 결제,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루브라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해외에 자신들의 천연가스나 지금 석유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루브라 결제를 지금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로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살 때는 유로화로 거래를 했고, 대부분의 지금 석유를 살 때는 원유와 천연가스 거래에 달러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루브라 결제, 이것은 달러화와 유로화로 거래되었던 원유 및 천연가스 거래에 많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반대하고 있고, 유럽도 이러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뉴욕 증시에서는 이번에 러시아의 루브라 결제에 대해서는 원유와 가스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루브라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 사우디에 구애하는 미국 패트리엇 반년 만에 다시 배치입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그동안 꺼려했지만 이러한 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행정부 여러 관료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사우디 수장인 그를 무시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실을 비판한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대선 출마 당시 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당시 사우디 고위 지도자들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왕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회적 구속의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죠.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전 대통령이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영향을 줬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 내 핵심 동맹국이며 석유 시장을 뒤흔드는 주요국이자 미국 무기를 대거 매입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만큼 계속해서 거리를 미국과 두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데다가 지금과 같이 원유 생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번에 기회를 봐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블룸버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첫
전화 통화를 추진해 보려 했으나 긴장 관계가 너무 깊어서 이를 성사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재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이 20일 보도를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관리들을 인용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 달 이내에 상당량 수량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사우디에 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P도 이날 미 고위 행정부 관리를 인용을 해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상당수를 사우디에 보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다시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이는 사우디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 관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설명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돕는 아랍 동맹국을 주도하는 사우디를 종종 미사일로 공격해 왔고 지금 수주 전에 지금 사우디의 저장 탱크까지 공격한 상황이죠. 드론을 통해서. 같은 날에도 사우디의 석유시설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정유시설이 한때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지난해 9월 미국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남쪽에서 약 80km 떨어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빼낸 이후 약 반년 만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AP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미국의 철수 사실을 보도했고 미 국방부 측에서도 이를 확인한 상황이에요.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국방력을 전환하는 차원이라고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지 않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게 지금 정가의 소식이었죠. 사우디는 지난해 말부터 자국의 패트리엇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에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 미국이 이번에 다시 패트리엇 미사일을 재배치를 결정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배치의 의의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경색된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이끄는 사우디에 지금 증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오펙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이달 초 백악관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지도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했으나 거부당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재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예멘 내전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그동안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무기 판매도 중단했으며 인도주의 위기를 들어서 후티 반군을 테러 명단에서 제외를 했고 특별히 일부 무기 판매 중단 배경에는 러시아 무기의 수입도 한몫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배치로 인해서 관계 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관리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우디의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결정이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높은 무기 수요와 통상적인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해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보급을 지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었지만 이는 공색한 내용이죠. 한편 대러 제재 후속 방침으로 대체 에너지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6일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증산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의 패트리엇 미사일의 재배치는 이것을 뚫어주는 혈로를 뚫어주는 신의 한 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여기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위구르족 문제입니다. 위구르족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슬람 족속이에요. 이슬람 족속이기 때문에 이 위구르 족속 문제 때문에 관계가
여전히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회원국만 57개국에 이르는 이슬람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과 중동 간 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22일 중국 관영 황구시보에 따르면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48차 이슬람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했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슬람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지난 1월 달에도 지금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인 사우디, 이란, 터키 관계자들은 중국을 방문했고 이달에 13, 14일에 걸쳐서 중국 특사가 사우디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사우디는 대표적인 친미국가로 꼽혔지만 지금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한편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시 재배치하는 상황이죠. 중국은 최대 원유 수입국인 만큼 사우디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최근에는 원유의 위안화 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 핵협정 복원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등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날 왕이 부장은 통합과 정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해서 이슬람 국가와 중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를 했죠. 중국 외교대의 리하이동 국제관계학 교수는 그동안 중국이 OIC 회원국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냉전 이후 독립과 헤게모니를 맞서는 무슬람 국가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양측은 무역,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이슬람 세계가 전 세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접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미국이 중동 지방에서의 최대 수입국이었어요. 그러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미국에서 생산이 되면서 이제는 수출국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지금 중동과의 관계가 약간 느슨해진 상황도 이번에 고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이슬람 세계가 가까워지려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문제라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투자 덕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투자는 분명히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는 많이 분명히 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이 다 한족을 위한 투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죠. OIC에 중국 초대를 두고 위구르족 활동가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둔 중동 소식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에 따르면 위구르족 활동가 압두웰리 아비브는 이날 부끄러운 일이고 그들은 자신들을 이슬람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슬람에게 굴욕을 주고 이슬람 전통을 파괴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슬림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부당함을 저항하고 탄압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논의 중인 것도 이 차원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사우디가 이를 실행을 한다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제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사우디가 실제로 위안화를 석유 대금으로 인정한다면 달러 패권을 행사온 미국의 적자는 타격이 됩니다. 석유 등 주요 상품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세계 석유 거래의 80%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사우디는 거의 100%를 달러로 거래합니다. 나머지 20%와 같은 경우는 유로화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사우디는 1974년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제공받는 대가로 석유의 달러 거래에 약속을 했죠.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쓴다면 자국 화폐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큰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우디가 위안화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산유국들의 도미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위안화의 가치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위안화의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우디 경제와 국고구에 이롭지 않다라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되고 그리고 원유 가격의 어마어마한 상승, 물론 이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삶이 좀 죽어버리죠. 서민들의 삶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지금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동 지방의 헤게모니를 또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나서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